오늘은 그 악기 자체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연주를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한 달 좀 넘었네요, 이미. 그때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반주기 사용법에 대한 반주기와의 전쟁편, 그 영상의 어떤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뒤늦게 이제 시작하셔서 모든 분들이 어떤 같은 로망이랄까요? 어떤 목표를 갖는다면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좀 멋들어지게 멋있게 연주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박수도 받고, 또 내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행복을 주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그 봉사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음악회를 열기 힘든 그런 장소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악기 들고 장비까지 이렇게 챙겨 가셔서 그 수고함을 무릅쓰고 거기서 어떤 봉사 음악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도 아름답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차갑고 팍팍한 이 사회에서 참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고 작은 무대에서 때로는 소수를 놓고, 때로는 많은 관중을 앞에다 두고 이제 연주를 하게 되시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연주를 업으로 삼고 항상 그 주된 일이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연주할 때 느끼는 것, 그리고 남이 연주할 때 느끼는 것, 또 하나는 제가 어떤 가르친 제자가 어떤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연주를 하면 처음에 어떤 사람이건, 그러니까 프로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실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연주하려고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요. 자기 입장. 그러니까 뭐든지 급한 거예요. 상황이 급하고, 또 틀리면 어떡하나 뭐 걱정서부터 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내 음악이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입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그 입장이 자기 입장,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갖게 되거든요, 마음가짐을.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제목에도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관객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관객의 입장.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지금 어떤 연습실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연습하는 것과 모든 부분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내가 혼자 연습하는 것은 내가 입장을 생각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대 위에 올라가면 관객이 있기 때문에 이 관객의 입장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내공도 좀 부족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적인 어떤 연습 시간이라든지 그 내공을 쌓을 만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이 생각을 꼭 빠지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이 있으면 관객의 입장도 있다. 그리고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는 한 관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해서 먹는데 내가 혼자 해서 요리를 해서 내가 혼자 먹을 거면은 그냥 별 입장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내 입맛에 맞으면 되고 내가 맛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님을 우리가 우리 집에 모셨다. 그리고 요리를 해서 우리가 그 손님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입장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내가 맛있는 것보다는 우리 집으로 모신 손님의 입맛에 맞추려고 다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악기 연주, 음악은 그런 생각을 거의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상황까지 간단 말이죠. 만약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손님의 입맛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 그분의 어떤 취향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가 가장 베스트 초이스일까요? 저 같으면요. 어떤 나만의 특별한 비법이나 어떤 내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그 요리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먹고 누구나 아는 맛의 된장찌개를 끓일 것 같아요. 된장찌개도요, 집집마다 된장이 다르고 또 거기에 첨가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조미료도 다르고 또 재료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집에서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차돌을 살짝 넣어가지고 기름기를 좀 띄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집에 가면은 그 호박의 맛을 잘 살려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가장 무난하게 그 손님에게 어떤 그 신뢰가 안 되고 그냥 이 손님 접대를 잘했다라는 평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마음이 편하려면요, 일반적인 가장 흔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자꾸 그 자기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맛을 자꾸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운이 좋게 그것이 입맛에 맞아가지고 이 된장찌개 특이하다, 특별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자기 입맛에 맞는데 손님 입맛에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입맛이라는 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비단 된장찌개 하나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리가 다 그렇습니다. 뭐 미역국을 끓이던 하물며 뭐 라면을 끓이던, 그 여러분들 저 일반 분식집 가서 라면 같은 거 다 드셔보셨잖아요. 뭐 김밥 한 줄 시켜놓고 라면 이렇게 드실 때 그 라면에서 막 특별하게 독특한 맛들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 음식점이나 분식점에서는 그 라면에다 넣을 수 있는 재료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물라면 뭐 이런 식으로, 짬뽕라면 이런 식으로 살짝 구분은 해놔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새우 하나 넣고 콩나물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해물 맛을 좀 낸다든지 그 정도는 하는데, 저는 라면에 바질 가루를 넣어서 먹습니다. 바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바질 가루를 살짝 쳐서 먹을 때가 있고, 또 후춧가루와 함께 이렇게 쳐서 먹을 때가 있고, 또
까나리 액젓도 티스푼으로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 먹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그냥 라면 먹을 때보다 그렇게 먹을 때가 훨씬 더 맛을 좋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제 손님이 저는 지금 라면이 하나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계란도 물어볼 것 같아요. 계란 넣는 거 좋아하세요? 파도 일반적으로 넣어서 먹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 넣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고 뭐 좋아합니다. 그럼 넣어드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면 그 자체, 라면에 들어있는 그 건조된 어떤 그 스프하고 또 라면 스프하고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물 양만 조절 잘 해가지고 맛있는 김치하고 이렇게 내드릴 것 같은데, 이 연주도 똑같아요. 연주도 저도 뭐 예전이라고 하면 예전이죠. 한 30대 초반 중반까지는요 그런 생각으로 연주를 했어요. 왜냐면 연주 좀 되고 기량 되고 이러니까 제 연주를 한번 맛보세요 그러고 막 화려하게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음악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제 음악에 대한 평가를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음악이 야하다. 음악이 참 연주를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야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저한테 어떤 칭찬의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30대 중반쯤 들어서서 이제 40대가 넘어갈 때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뀐 생각대로 연주하는 스타일도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그 야한 거를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야하다고 표현되는 것들을.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난하게 하자. 무난하게. 자,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나 들었을 때 저 사람 음악이 참 독특하다 이런 평을 듣기보다는 그냥 많이 들었고 항상 편안하게 들어왔던 어떤 그런 스타일로 연주를 하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약간 위험하게 들리기보다는, 불안하고 위험하게 들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안정감 있게 실제로 안전하게 연주를 하자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연주를 해왔고 지금까지 그 스타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면 잔소리처럼 들리시고 듣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꽤. 그게 뭐가 있냐면, 음악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무대에 서서 연주를 겪고 오면서 그게 지금까지 내렸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객의 입장은요, 막 독특하고 화려하고 그동안에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연주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듣기 편안한 연주를 듣기 원하는 게 관객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것에 대한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못 먹어봤던 음식, 그러니까 똑같은 된장찌개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된장찌개를 내가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연주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프로 연주자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해온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먹혔다고 보는데,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결국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 세계적인 케니 G나 워렌 힐이나 데이브 코즈나 그런 사람들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음악을 듣고
또 돈을 지불해서 앨범을 사듣고 그걸 들으면서 감탄은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한다. 그거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서 이제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그냥 된장찌개 그 수수하게 두부 넣고 호박 넣고 된장 좀 맛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면은 중간 이상이 되는데 거기다 자꾸 뭘 첨가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제가 반주기 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이 반주기와 대화를 하라는 게 그날의 영상의 핵심이었잖아요. 그게 마음가짐 때문에 그래요. 마음가짐 때문에 관객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음악을 들려줘야 돼요.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음악을 들려줘야 일단은 관객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편한데, 연주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소리를 들려주려고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내 소리. 그러니까 내 소리도 물론 중요하죠. 된장찌개에 두부도 중요하고 호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아무 재료는 안 넣고 두부만 그냥 한 모를 있는 대로 다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보기에도 이상하고 그 음식을 받은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조화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연주를 하실 때 내 소리 위주로 이렇게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꾸밈음이나 뭐 오브리카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음을 이렇게 꾸미는 것들도,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소시적,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초반까지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고 그걸 실제로 무대 위에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뽐내듯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후회라고 할 건 없습니다. 다 겪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그게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제가 어떤 연주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바꿨을 때 나중에 이게 녹음이라든지 녹화된 것에 대한 결과를 들어보면 지금 하는 스타일이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가 뭐 맛이 다 뻔하다 그러지만 우리가 뭐 거기다가 어떤 독특한 향신료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었던 게 맛있다고 생각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그거를 계속 먹다 보면은 된장찌개는 그냥 된장찌개다워야 돼요. 그 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곡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연주하기 힘든 곡, 특히 이제 녹음 같은 거, 제가 이제 녹음 계속 영상과 함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는데, 그거 해보면은 가장 힘들게 연주되는 장르가 트로트예요. 좀 이상한 말로 들리실 수 몰라요.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연주를 해보면 트로트를 연주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신경이 더 많이 쓰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트로트 몇 곡 올려드렸는데 들어보시면은 아니 이렇게 불었는데 왜 신경이 쓰이지? 이러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꾸미움 같은 거 잘 안 쓰고 애드립 같은 거 안 넣고 오브리카토도 잘 안 넣고 그냥 악보에 있는 대로 거의 90% 이상은 그냥 악보대로 가거든요. 박자도 그렇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비브라토 정도 하는 거예요. 밴딩이나.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게 어렵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단순한 게 힘들어요. 연주하는 게. 단순한 게.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가끔가다 그런 걸 시켜요. 동요 하나 딱 악보 주고 이 동요 한번 연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시킬 때도 있고, 또 뜬금없이 레슨하다가 애국가 한번 연주해보라고 그러고 그렇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지금 전공을
하려고 준비하는 입시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동요나 애국가 같은 어떤 의식곡 같은 거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애국가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멜로디고 그 뭐 멜로디 선율이 복잡하지 않은데도 실제로 연주해보라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야 해요. 그러니까 뭐 베토벤, 모차르트 뭐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그리고 어려운 막 재즈곡 이런 거 빠르고 이런 것들은 다 해내는데 그 단순한 멜로디를 못 해내요. 그리고 쩔쩔매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거를 그 학생들한테 가끔 시켜보냐면 저도 그랬거든. 저도 좀 한다는 평을 듣고 아, 좀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쩌다가 동요를 접하게 됐는데 동요를 연주하려고 딱 시작했는데 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요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멋있는 곡들은 멋있게 표현을 하겠는데 이 단순하고 정말 그 깨끗한 상태의 동요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을 지금과 같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동요는요 그냥 악보대로 동요처럼 하면 돼요. 애국가를 막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애국가는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애국가 멜로디대로 그냥 하면은 그게 애국가가 되는데 그걸 막 감동을 주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표현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연주하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객의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객의 입장은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3자의 입장을 생각할 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해요. 관객은 그냥 심플하고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겠어요? 음정하고 박자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도 항상 하던 얘기가 제가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예요. 음정 박자만 맞춰도 80점은 넘는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그래도 음악을 오래 해온 사람인데 물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20대라고 해도 이미 그때 프로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저에게 저 선배들이 음정 박자만 맞춰도 80점은 넘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지금 음정하고 박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음정 박자에 어떤 그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집중력을 지금 화려하게 꾸미는데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필요 이상으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연주를 하실 때 여러분들 혼자 어떤 연습실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요. 된장찌개에다 후춧가루도 넣어보고 된장찌개에다가 저거 인도에서 나오는 무슨 이름 모를 어떤 향신료도 넣어보고 해보세요. 이것저것. 그것도 맛을 봐야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을 딱 마주하는 순간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가야 돼요. 보편적.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그냥 편안한 상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고 뭔가 내가 지금 독특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역효과가 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단계도 아닐 뿐더러 그런 것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게 참 말씀이 계속 죄송해집니다만 제가 제 주관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할 말을 해드려야 저도 책임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 된장찌개를 잘 못 끓이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정도 되는 나이, 된장찌개를 끓여본 경험이 없는 친구가 그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막 넣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드세요 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먹기 힘들어도 그래도 자기 자식이 끓여준 거니까 이쁘다 그러고 웬만하면 참고 드시겠죠. 근데 저라면은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는 상황이면은 기본적으로 레시피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된장의 양과 그 다음에 물의 양과 거기에 두부를 어떻게 썰고 호박 정도 이렇게 넣어서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팽이버섯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이면은 기본적으로 된장찌개 맛이 나온다.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자기만의 비법을 막 가르쳐주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일반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나서 그러니까 뭐 제 아이라고 치면 제 자식이 그거를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어떤 자기의 어떤 맛을 이렇게 첨가를 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나만의 어떤 스타일로 요리를 했을 때 한쪽에서 만약에 10명이면은 3명 정도는 불호가 딱 되고 한 7명 중에서는 호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의 비율로 사람이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이제 스스로 알아가면서, 그러면은 그 3명의 어떤 안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맛 때문에 이 3명이 안 좋다고 하는 걸까라는 것들을 또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결국에는 10명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직업이 연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크고 작은 무대를 많이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고, 작은 무대보다는 큰 무대를 더 많이 섰거든요. 그러면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느 실내 공연장 같은 데 가면 기본적으로 평균 한 1000석 정도 되는 규모, 그리고 뭐 저기 세종문화회관이나 그런 대형 극장은 한 3000석도 되고 그러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희대학교 안에 평화의 전당인가 거기도 제가 몇 번 갔는데 거기는 3000석도 훨씬 넘어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맨 꼭대기 층에 있는 그 관객이 무대에 만약에 가수나 뮤지션이 올라오면 얼굴 식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멀어요. 그리고 야외 공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3만 명 정도 규모의 공연은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연주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느끼고 계속 똑같이 되뇌는 게 뭐냐면 오버하지 말자. 왜냐면 사람이 막 3만 명이 박수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심장들도 다리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어떤 야외 공연에서 몇몇 명씩 이렇게 모이는 데 가면은 저도 막 앞에 나가서 솔로하고 그러면은 진짜 떨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제가 딱 되새기면서 연주에 임하는 게 그냥 평범하게 하자. 평범하게.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뭐 멋있게 보여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도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연주한 영상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싱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실 텐데,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색소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또 무슨 망언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색소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국내에서만 저보다 색소폰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세요.
너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트럼펫 연주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그 어떤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어떤 뭐 클래식도 때로는 하고 재즈도 하고 뮤지컬 쪽으로도 하고 또 가수들 세션 쪽으로도 참여하고 이렇게 모든 장르를 악기로 커버할 수 있는 트럼펫 연주자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색소폰보다 트럼펫을 무대 위에서 많이 연주를 하는 이유가 색소폰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트럼펫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몸값도 달라요. 제가 색소폰을 연주할 때하고 트럼펫을 연주할 때하고 받는 개런티가 달라요. 당연히 트럼펫 쪽이 더 개런티가 높겠죠. 왜냐하면 시장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수요와 공급 아시잖아요, 다. 이 공급, 뭐 수요 이게 맞으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트럼펫은요 너무 딸려요. 그게 워낙 어려운 악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저는 무대에서 트럼펫을 연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는 게 트럼펫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전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색소폰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사람을 제가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연주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연주, 제 색소폰을 연주를 한 걸 들어보시면은 이 사람 뭐 별거 아니네, 못하네, 이런 평은 안 나오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중간만 하는 거예요. 악보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나타내고 싶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절제를 하면서 나가거든. 그러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연주 참 편안하고 이 사람 연주 참 좋다, 이런 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을 보면은 제 연주를 듣고 그 평하신 거 보면 참 소리가 아름답다, 뭐 심지어는 마우스피스를 뭐 특별한 거 쓰느냐, 악기를 특별한 거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막 더 얼마든지 지금보다 화려하고 막 요란하게 할 수 있죠. 안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관객의 입장을 생각을 해드리는 저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펫하고 색소폰하고 제가 두 개를 다 같이 하는데 트럼펫은 여러분들 경험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색소폰보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몇 배는 더 어려워요. 최소한 몇 배. 2배는 훨씬 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10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무리인 것 같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트럼펫은 색소폰보다 훨씬 어려워요. 소리 내기도 힘들고 우리가 삑사리라고 얘기하는 그 미스톤도 색소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런데도 제가 그 녹음해드린 거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막 그런 거 별로 못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게. 왜냐면은 그냥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관객이 그냥 일반적인 편안한 어떤 음악을 듣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하기 때문에 원래 힘든 악기지만 제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제 생각이지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거를 찍을까 말까 사실 여러 번 생각하고 망설였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은 저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음악이나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레슨을 하고 제 스타일을 이제 아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속에 있는 말을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주로 색소폰에 대한 레슨 영상이 색소폰에 대한 게 나가고 있는데 수는 얼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펫
레슨 영상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펫하고 색소폰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으시고 또 뭔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레슨은 색소폰으로 하지만 제 레슨 영상에 들어와서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나는 악기 입장에서 보면 소리가 나는 원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색소폰은 리드가 떠는 거고 트럼펫은 내 입술이 리드가 돼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건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우리가 몸을 쓰고 뭐 호흡을 쓰고 뭐 다이나믹이다, 텅잉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색소폰이나 트럼펫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색소폰 레슨이지만 트럼펫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펫은 또 트럼펫만이 해야 되는 훈련법이 있어요. 트레이닝이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연습 방법이 있고 그것 또한 제가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트럼펫 하시는 분들 혹시 주위에 계시면은 이런 컨텐츠가 이제 기획이 되고 시작을 한다더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분들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색소폰에 대한 레슨이라든지 영상을 게을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바빠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따로 제 컨텐츠의 어떤 그 섹션을 따로 나눠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세 개로 지금 돼 있는데 하나를 더 늘려 가지고 트럼펫 레슨에 대한 영상도 조만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신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언이랄까요? 감히 건방지게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